크레시다 존스는 스페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젊고 야심찬 여배우입니다. 캘럼 형사도 마침 거기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존스 양 바로 옆방에서요. 그가 해변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경찰이 그녀의 방에서 도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캘럼 형사는 존스 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대본을 읽는데 너무 몰입해서 모든 걸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벽시계가 5시를 알렸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주위를 둘러보니 누군가가 제 보석을 훔쳐갔어요. 얼굴을 못 받고 도망갔어요. 꼭 찾아주세요. 캘럼 형사는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했어요. 왜일까요? 크레시다는 시계가 5시를 알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호텔방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아마 뉴스거리를 원한 것 같아요. 여름이 시작되고 도시의 날씨가 너무 더워졌을 때 존슨 씨는 시골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는 짐을 싸서 여름 내내 시골에 있었어요. 그가 9월 말에 도시로 돌아왔을 때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의 매트리스 밑에 있던 많은 돈을 도둑 맞았어요. 존슨 씨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자신뿐이라며 집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거부했어요. 왜죠? 보세요. 그의 도시 아파트에는 많은 화초들이 있어요. 존슨 씨는 몇 개월 동안 집을 비웠고 아무도 식물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멀쩡해요. 도둑이 식물에 물을 줬을 리는 없으니까 존슨 씨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논리 시험에 7명의 학생들이 남았고 교수님은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이기면 모든 학생들은 시험에 통과합니다. 학생들이 지면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낙제해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계단에서 한 줄로 서서 앞을 향합니다. 각 학생은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고 속일 방법도 없어요. 모든 학생은 무작위로 검은색이나 흰색 모자를 받습니다. 그 후에 뒤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자 색깔을 추측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검은색 또는 흰색이라고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단어나 억양을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모두 낙제입니다. 만약 7명의 학생 중 적어도 6명이 자신의 모자 색깔을 맞추면 모두 통과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전략을 논의할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맨 처음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모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신호에 동의해야 합니다. 오직 검은색 또는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자신 앞에 보이는 검은색 모자의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의미하는 것에 동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학생들은 검은색은 홀수를 의미하고 흰색은 짝수를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줄을 서고 모두들 모자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모자는 보지 못하지만 자신 앞에 4개의 검은 모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흰색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모자가 검은색이어서 틀리긴 했지만 한 번의 실수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힌트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차례인데 모자를 쓴 5명의 사람들이 앞에 보여요. 하지만 홀수인 3개의 검은 모자만 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짝수를 봤다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모자도 검은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검은색이라고 말합니다. 줄을 서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짝수에 검은 모자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2개의 검은 모자만 받고 이것은 또 다른 짝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자도 검은색이라는 걸 이해하고 검은색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짝수에 검은 모자가 남아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짝수인 2개의 검은 모자를 보고 흰색이라고 말합니다. 5번째 사람도 모자 2개를 보고 흰색이라고 말합니다. 6번째 사람은 홀수인 하나의 검은 모자만 보고 자신의 모자도 검은색이라고 생각해서 검은색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이제 홀수계에 검은 모자가 있고 그것은 하나이고 자신이 그걸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자신의 모자도 검은색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여름에 누군가 부유한 여성의 저택에 침입하여 값비싼 보석을 훔쳤습니다. 3명의 주요 용의자가 있었고 경찰이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 왔어요. 우주 부인이 말했습니다. 울슨 부인의 아름다운 보석을 본 적이 있지만 우린 친구고 전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요. 스톤 부인이 말했습니다. 아들들과 여름을 보냈고 그들과 집안일로 바빴어요. 클라크 부인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지난 한 달간 휴가를 보내고 15분 전에 막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클라크 부인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했지만 부엌을 보세요. 식탁 위에는 신선한 과일이 있고 냉장고에는 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을 비웠다면 지금쯤 모두 썩어 있었을 거예요. 마법의 숲에는 요정 아엘루가 살아요. 그녀는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만우절에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어느 날 아엘루에게 만우절은 언제야? 라고 물었어요. 아엘루가 말했어요. 내일이야. 다음 날 다시 물으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야. 아엘루에게 질문한 날은 언제였을까요? 분명히 하루는 거짓말을 했고 하루는 만우절이었어요. 만일 첫날이 만우절이었다면 다음 날은 진실을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진실을 말했고 둘째 날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3월 31일이었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4월 1일이었어요. 스펜서 씨와 터커 씨는 회사를 함께 소유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어느 주말 둘은 숲으로 캠핑 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후 터커 씨는 경찰에 와서 스펜서 씨가 그를 깊은 숲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런 장비나 도구도 없이 그를 그곳에 남겨두었다고 말했어요. 그 후 터커 씨는 숲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오자마자 스펜서 씨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왔어요. 스펜서 씨도 신문을 받았고 터커 씨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왜죠? 터커 씨는 방금 숲에서 나온 사람치고는 깔끔하게 면도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어낸 게 틀림없어요. 메이브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았고 큰 금속 문을 보았습니다. 문에 암호가 필요했어요. 이미 6자리가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854917 그리고 0236이 남았어요. 메이브는 암호를 풀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암호는 10자리 숫자이고 각 숫자는 한 번씩 사용됩니다. 메이브는 순서만 파악하면 돼요. 숫자에 영어 알파벳 순서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순서는 6, 3, 2, 0이 되어야 합니다. 평행 우주 세상에서는 재밌게 놀고 사탕을 먹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아무도 공부를 하거나 재미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렐린 부인은 가장 친한 친구들과 밤낮으로 외출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고 딸들에게 하루 종일 뭘 했는지 물었어요. 친구들과 클럽에 갔어요. 드레스 고마워요. 그걸 입고 갔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해나가 말했습니다. 워터파크에 갔다가 파자마 파티에 갔어요. 라고 엘이 말했어요. 에바는 그냥 계속 게임만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누굴까요? 해나가 틀림없어요. 보세요. 입었다고 한 드레스에 아직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